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교계 기독교 교육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말이 없는 아이들에게 휴식 시간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40분 학교 등교, 4시 30분 수업을 마치고 6시까지 방과 후 학교, 하교 후 학원으로 가서 10시까지 휴강, 11시에 집에 와서 새벽 1시까지 자습, 하루 5시간의 수면 시간, 바로 한 고등학생의 일과입니다.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일주일 평균 학습 시간은 49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무려 15시간이나 더 많습니다.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7시간,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10시간가량을 학습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 운동이 전국의 초중고생 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5%가 주말에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말 사교육 비중은 초등학생 17%, 중학생 44%, 고등학생 7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독교 교육단체인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 운동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학습 노동시간을 어린 청소년들이 견뎌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은 영교시 보충 수업을 폐지하고 조기 등교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운동에 나섰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방성기 목사는 학원 휴일 휴무제가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 조치라며 아이들에게 쉼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식 개선 운동과 함께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문을 닫아도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쟁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역은 의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쉼의 가치에 주목하고 아이들에게 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잎사귀 운동은 국민의식 개선 운동으로 주말에는 가족과 주일에는 교회로라는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며 토론회와 지역순회 강연회, 캠페인 배지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가 주말 없는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에도 학원 또는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와 씨름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좋은교사운동과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또 직장사역연합 등 관련 단체들이 주일 하루는 우리 학생들을 공부로부터 해방시켜서 쉼의 축복을 주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학원 휴일 휴무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인데요.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신은정 연구원을 오늘 이슈를 본 장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학원 휴일 휴무제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이 개념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또 이 운동을 벌이게 된 동기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한 고등학생과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7시 30분까지 학교를 가고 6시에 하교한 이후에 10시까지 학원, 그리고 난 후 11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새벽 1시까지 집에서 공부하고 그다음 학교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일은 사실 주말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네. 공부를 하고 학원에 주말이 없는 다녔는데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세계 최장 시간의 학습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수면 시간을 가지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네. 그런 아픈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에 학원을 가는 추세가 얼만큼 되는가. 그랬더니 고등학생의 63%가 주일에 학원을 간다. 이런 이야기를 예. 해왔는데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사실 고단한 정신과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정말 심물통에 회복되고 건강하게 자라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참으로 그 마음의 평정을 누리면서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참으로 꿈도 못 꾸는 그런 현실이 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문제가 참 많다는 걸 어느 누구나 다 알지만 정말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그냥 계속 질주만 하고 예. 있는 그런 형국은 아닌가. 그러면서 저희 연구소와 그리고 직장사회연합회 좋은교사 운동이 함께 정말 주일에 하루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아이들로 하여금 쉬게 하자. 네네. 그러면서 창조적 쉼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도록 함께 해보자. 사실 이 일은 세계 최고의 학습 노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곳에서 짓눌리는 아이들에게 안식을 주고 또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실현하는 그런 일은 아닐까. 그래서 예.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주일에 학원을 쉬게 하는 것, 네. 뭐 학생들과 학부모의 동의뿐만 아니라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학원 운영자들의 동의가 네네. 따라줘야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운동이 이제 성과를 거둬서 법제화가 되기까지에는 참 넘을 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가장 좀 큰 어려움일까요? 네, 정말 잘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이 운동을 하면서까지 사실 고단한 여정이 눈에 선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법제화 운동뿐만 아니라 의식개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다변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지지, 그런 공감을 얻는 것이 참 제일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저희가 했던 설문조사에는 부모님들의 95% 그리고 학생들의 85%가 주일에 학원을 쉬게 하는 이 운동, 이 법제화 운동 너무나도 찬성한다. 네네. 그런 치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를 보면서 사실은 정말 이 운동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실 시작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 확신하고요. 네. 또 학원 관계자의 입장 가운데서 저는 사실 저희 아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학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네네. 지금은 잠깐 보내지 않는데요. 학업 가운데 뒤처지는 부분, 부족한 부분, 또 학원이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그 헌신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그 학원도 이 운동에 동의하는 그런 몇몇 분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학원에 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은 정말 학원을 쉬고 또 학원 종사자 또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분들에도 힘을 주면서 전 국민적으로 이 일을 좀 지혜롭게 순적하게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일에 이제 학원을 가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또 어두운 곳에서 모르는 곳에서 이제 과외 같은 그런 사교육이 또 기승을 부릴 거라는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지의 가해가 성행하리라 이런 네. 우려를 저도 물론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래서 단순하게 법을 하나 만들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람들에 대한 우리 많은 분들의 의식 개혁까지 저희가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 이런 것들 펼쳐 나가고요. 교육도 추진해 가면서 창조적인 인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은 연구와 또 논의 끝에 또 많은 분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 학습 이론의 측면에서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 효율에 효과도 있다는 그런 교육 과정의 성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제화뿐만 아니라 의식개혁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학원 운영자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일임을 좀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소 크리스찬 가정만이라도 이 일에 동참한다면 사실 한국의 너무나도 아픈 그 교육의 소식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희망하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 이제 학원을 안 가게 되면 뭐 물론 크리스찬 학생들은 교회를 가겠죠. 네. 또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이제 쉼을 얻을 텐데 네. 좀 좋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요? 제 아는 많은 분들이 학원 휴일 휴무제 이야기했더니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루 내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더 끔찍하다. 예, 예. 분명 아이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TV 앞에 앉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부모님의 분노와 사실 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내는 것을 안심보험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네. 눈에 안 보이고 학원에 가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학원에 가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일에 이런 것을 해라. 창조적 쉼을 누리는 일을 해라. 그렇게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일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일요일에 그리고 주일에 건강한 가족 문화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급선무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화도 사실 나누지 않으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살아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안에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캠핑이나 야외 활동들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 예. 그러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부모님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 이런 가정 안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정답게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서 또 그런 시간으로서 주일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있는 교육 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학원 휴일 휴무제가 이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그 최종 목표는 법제화 운동인데요. 예. 사실 이와 관련한 심야 영업 학원 심야 영업에 네, 대한 네, 네. 규제를 시도교육청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시와 도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혼란을 하고 있는 것 있군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시나 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위법안에서 정하는 법제화 운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선한 가치를 바탕으로 둔 이 운동은 아마 우리나라의 암울한 교육의 한 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학원 휴일 휴무제를 입법화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캠페인 확산을 위해서 학원장을 초청하거나 학원, 학부모 또 학생들의 그런 간담회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순회 강연이나 학원 휴일 휴무제를 위한 뭐 시위나 그런 걷기 운동 또 일요일만은 쉬겠습니다라는 그런 배지 현수막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설득하고 또 동기부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하고자 합니다. 네. 참 많은 과정이 있을 텐데 이 우리 교육을 얘기를 하자면 네.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오래 전부터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 가운데서 참 크리스천 교사들도 많잖아요. 이 기독교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기독교사들을 제가 만나면서 학교가 어떤 곳인지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차마 내 아이를 보내기 두려운 곳이다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고군분투하시지만 공교육 현장의 그 피폐함, 어려움, 또 왜곡된 그 현상들에 몸소 부딪히는 기독교사들 참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애통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이 공교육 현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성적이나 또 순위, 등수에 우리 아이들의 잣대를 매기고 그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무너지게 하고 이런 현실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사들의 애통함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이들의 갈등을 기독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또 아이들의 장래를 보면서 근데 내 한 시간 수업 점수 이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장래를 내다보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또 학교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습법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감정으로 그런 노력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기독교사 역할들이 참으로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학부모들과 또 우리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ECD 청소년 행복지수 총 2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 1위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쉬게 하자.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게 하자는 이 운동을 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안에 심이 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학생들을 쉬게 하고자 하는 참으로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심의 있는 교육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학생들의 이 참된 교육과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를 비롯해 합동과 고신 등 주요 장로교단들이 다음 달 22일부터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예장통합은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소망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제로 제99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예장통합 총회절차위원회는 총회 첫째 날 총회장 이취임식 후에 주제 선포식을 갖습니다. 예장통합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전국 노회에서 상정한 총회장 임기에 대한 제도 보완과 목회자 수급 불균형 시대에 있어 목사의 이중직 문제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예장합동은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현 부총회장인 미문교회 백남선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이며 관심을 끌고 있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구미 상모교회 김승동 목사와 대구 황금교회 박무용 목사, 울산 삼양교회 정현철 목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예장고시는 다음 달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울산 미포교회 신상현 목사와 창녕제일교회 정수생 목사가 추대돼 부총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화문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교회는 한영훈 대표회장과 임원들은 지난달 14일부터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 대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영훈 회장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유가족의 아픈 상처가 낫게 되길 기도하겠다며 한국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한교연의 방문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유가족들은 오직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증경대표 회장 김효샘 목사를 비롯해 명예회장 김윤기 목사와 공동회장 김국경 목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영훈 회장은 세월호 대책위 공동위원장 최헌국 목사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는 9월 각 교단 총회를 앞두고 교단총회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와 한국샬렘 영성훈련원이 오는 25일 서울 서대문 맑음샘교회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을 엽니다. 기독미디어 아카데미가 오는 10월부터 기독세계관 과정과 미디어 실무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11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라이저 무브먼트가 오는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올해로 11회를 맞는 라이저 코리아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소멸한 태풍 나크리가 남기고 간 수증기로 강원도와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양은 많지 않겠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는데요. 습한 날씨 때문에 불쾌지수도 오를 것으로 보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제11호 태풍 한롱이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대로라면 이번 주 후반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